요즘 의대 정원 확대와 의사 파업으로 난리죠? 이사달이 난 건 최근 몇 년 동안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심각해졌기 때문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란 환자를 볼 의사가 없어 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뺑뺑이 돌다 사망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또 소아과 오픈런은 소아과에서 진료를 보려면 병원 문이 열리기 몇 시간 전부터 줄을 서야만 간신히 진료를 볼 수 있는 현상을 말하죠. 이 문제들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이 결정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의사 집단의 이기심 때문일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의사들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지금부터는 기피과 중 하나인 신경외과, 그것도 소아를 전담으로 보는 소아신경외과 의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살펴보죠. 오늘 영상에 등장하는 모든 에피소드는 20년차 소아신경외과 의사가 쓴 에세이 나는 소아신경외과 의사입니다 에서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네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던 남자의 휴대폰에서 응급상황 알림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오는 연락이었죠. 연락을 받은 남자는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위에 양해를 구한 뒤 병원을 향합니다. 그는 소아신경외과 의사 웰런스 교수였죠.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 뒤 스피커폰을 연결하자 당직을 서고 있던 4년차 신경외과 레지던트의 목소리가 곧바로 들려왔습니다. 교수님, 3세 여아인데 지난 이틀 동안 계속해서 다리가 약해졌답니다. 방금 막 검사를 했는데 다리를 거의 못 씁니다. 체중이 실릴 때마다 많이 울어요. 보호자도 크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MRI 결과 흉추 5개에 걸쳐서 상당량의 경막의 혈종이 보입니다. 척수 압박이 있고요. 그런데 혈괴가 생긴 명확한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척수를 덮고 있는 뼈 사이에 혈액이 고이면서 척수가 심하게 눌렸고 그에 따라 다리가 마비된 겁니다. 3살 배기에게 이유 없이 이런 증상이 나타날 리 없으므로 웰런스 교수는 즉시 종양이나 혈관 기형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특이 케이스의 척추 동정맥 기형일 가능성이 있지만 혈관 조영술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술을 빨리 할수록 환자가 다시 걸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종양이든 동정맥 기형이든 특발성 혈전이든 우선 꺼냅시다. 내가 지금 병동으로 들어간다고 수술실에 전해주세요. 이미 전달했습니다. 지금 수술실 준비 중이고요. 마취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는 대기실에서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그는 수술실 문 앞에서 환자의 부모와 만납니다. 보호자들은 그를 보자마자 정보를 쏟아내기 시작했죠. 이틀 전 처음 병원에 갔을 때 뭔가 잘못된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당시 진찰한 의사는 실제로 약해진 부위가 없다며 환자와 보호자를 집으로 돌려보냈다고 했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은 그에게 세세한 것 하나하나 모두 얘기하고 싶어 했죠. 하지만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그는 그들의 말을 중간에 끊어야 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저도 얘기를 끝까지 듣고 싶은데요. 정말로 듣고 싶은데 제가 지금 어서 가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환자의 부모는 말을 멈추고 조용히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이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었죠. 죄송합니다. 지금은 긴 이야기를 나눌 때가 아닙니다. 따님을 다시 걷게 하려면 부모님은 수술 동의서에 서명해 주셔야 하고 저는 당장 가봐야 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약속드립니다. 환자의 부모는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했고 그는 곧바로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술실에서 확인해본 결과 아이의 척수를 압박하는 원인은 단단하게 뭉쳐진 혈전이었죠. 2개의 큰 동맥이 혈전 바로 위아래로 들어가는 게 보였고 웰런스 교수와 의료진은 이 혈관을 응고시켜 절단한 뒤 조심스럽게 혈전을 드러내는 수술을 진행했죠. 새벽 2시가 다 된 시간, 웰런스 교수는 수술실에서 나올 수 있었고 밖에는 환자의 가족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치고 피로한 그의 입에서는 로봇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죠. 며칠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그동안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겁니다. 수술실에서 나와 잠을 자던 그는 새벽 5시 레지던트의 문자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환자가 발가락을 움직인다는 내용이었죠. 다행이라는 답장을 보낸 뒤 그는 몇 분 더 침대에서 뒤척이다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잠시 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는 아이의 병실을 찾아갔고 병실에서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이의 부모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던 아이의 깜찍한 발가락과 통통한 다리가 이불을 걷어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을 보자 부모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던 간호사도 함께 있던 레지던트도 20년 경력의 웰런스 교수도 눈물을 훔칠 수밖에 없었죠. 그는 말 그대로 순수한 기쁨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런 경험이 소아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진로를 선택하고 그 삶을 지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소아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삶에는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는 아이들이 끔찍하게 외상을 입은 모습을 매일같이 봐야 하는 고충과 그에 따라 늘 따라오는 불안감에 대해서도 고백하죠. 다른 사람들이 일상으로 여길 만한 모든 순간이 내게는 공포 그 자체로 다가온다.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친구의 스케이트보드로 냅다 뛰어오르는 아들을 보면 개방성 분수에 함몰 두개골절로 새벽 2시에 수술실로 들어오던 환자의 모습이 절로 떠오른다. 그날 누군가의 자식인 그 아이의 피가 내 수술복 바지를 온통 적셨고 내 맨살까지 피로 칠갑이 되었다. 아이들과 자동차에 탈 때마다 내 눈엔 차량용 비상 망치가 보이고 발작이 보인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어김없이 보인다. 뇌수술을 집도할 때마다 그는 늘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린다고도 고백합니다. 실제로는 몇 밀리미터 정도의 아주 미세한 힘 차이만으로도 안면마비 등 환자에게 치명적인 장애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분명 자신이 그 순간엔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 의료소송의 당사자가 됐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늘 고민한다고 말하죠. 하지만 웰런스 교수는 우리나라의 외과 의사에 비하면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입니다. 사실 외과는 한국에서는 기피과에 해당하지만 미국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기과에 가깝죠. 미국에서 전반적으로 평균 수입이 가장 높은 과는 외과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된 응급실 뺑뺑이의 근본 원인은 중증 외상 환자를 볼 외과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소아과 오플런의 원인 역시 마찬가지죠. 소아 환자를 볼 소아 청소년과 의사가 부족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로 전체 의사의 수를 늘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늘어난 의사들이 문제의 핵심인 기피과를 선택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의사들의 입장은 의사의 수를 늘려봤자 기피과가 여전히 기피과로 남아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피과를 만드는 주요 원인은 낮은 기대소득과 의료소송의 위험성, 박살난 워라밸 등이 꼽힙니다. 외과의 경우 낮은 수가 외에도 응급수술이 많고 수술이 생명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의료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워라밸도 기대할 수 없죠. 한편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소아 환자의 특성상 성인 환자보다 들어가는 비용은 더 많은데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낮다는 점이 기피 사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비용은 많은데 들어오는 수입은 더 적으니 굳이 선택할 이유가 없는 거죠.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과목의 건강보험 수가를 높이고 공공의료 분야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증세, 그러니까 건강보험료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죠.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정책에선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이 빠져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10조 원을 빼다가 쓰기로 결정했는데 이 10조 원은 2028년까지 투입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빠진 10조 원은 어떻게 메꿀 것이냐와 당장 4년 뒤에는 어쩔 것이냐가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현 정부가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렇게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의료 수가 인상 약속만 믿고 기피과를 선택할 의사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